초등 6학년 1학기 국어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노트입니다. 먼저 두 가지 위에 글을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가지,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 파악하기. 두 번째 가지, 글로 쓸 내용 계획하기. 세 번째 가지, 마음을 나누는 글 쓰는 과정. 네 번째 가지, 학급 신문 만들기. 이렇게 4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가지에서 배울 내용은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 파악하기입니다. 하위 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글을 쓰는 상황, 글을 쓰는 목적,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면 좋은 점. 이렇게 3개의 가지로 되어 있네요. 좀 더 풀어서 읽어볼까요? 이번 가지에서는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상황 및 목적을 파악하는 방법과 이를 파악하여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글을 쓰는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상황을 파악할 때에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과 관련해서 상대방과 어떤 마음을 나누고 싶은지, 글을 읽을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방법으로 글을 전할지 등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어난 일이 선생님이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일이라면 그 일과 관련해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감사한 마음이 되겠죠. 글을 읽을 사람은 당연히 선생님이고 글을 전하는 방법은 편지가 적당하겠네요. 다음은 앞에서 파악한 상황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목적을 정리해 보세요. 국어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쓰면 되겠죠. 글을 쓰는 상황과 어떤 마음을 누구와 함께 나누려 하는지가 잘 드러나는지 살펴보세요. 마지막 가지에서는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알아볼까요? 첫째, 직접 말로 하면 쑥스러운 내용도 글로 쓰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급 누리집 등에 글을 써서 올리면 여러 친구들과 마음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폰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가지로 가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기 위해 글로 쓸 내용을 계획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위 가지가 3개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글을 쓸 때 고려할 점, 들어갈 내용, 글의 종류. 그럼 첫 번째 가지로 가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쓸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첫째, 앞에서 배운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바탕으로 나누려는 마음이 무엇인지, 글을 읽을 사람은 누구인지, 효과적으로 글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읽은 사람에게 마음이 잘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표현에 주의하며 글을 쓰도록 합니다. 표현 방법은 누가 누구에게 쓰는지 또는 어떤 내용과 마음을 나누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마음을 나누는 글 속에 들어갈 내용과 짜임을 정리해 볼까요? 마음을 나누는 글을 처음, 중간, 끝에 3부분으로 나누면 처음 부분에는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 대한 첫 인사,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씁니다. 중간 부분에는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씁니다. 예를 들어 미역국을 엎지르고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 등과 같이 생각과 행동이 잘 드러나게 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부분에는 나누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끝인사를 쓰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밝히면 좋겠죠. 글에 들어갈 내용과 짜임을 정했으면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에 알맞은 글의 종류를 정합니다. 만약 편지글로 정했다면 글을 시작할 때 마음을 나누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쓴 다음 첫인사를 하고 끝부분에 끝인사를 한 다음 글을 쓴 사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등 편지글의 형식에 맞추어 써야겠죠. 다음은 세 번째 가지로 가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위 가지를 읽어보세요. 쓸 내용 떠올리기, 쓸 내용 정하기, 글로 쓰기, 점검하고 고치기,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글로 쓸 내용을 떠올리기 위해서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파악하고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한 다음 글의 종류와 전하는 방법 등의 글을 쓰는 방법도 생각해 봅니다. 글을 쓰는 방법에는 편지, 누리집에 글쓰기, 메일,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약용은 유배를 와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두 아들의 마음가짐을 걱정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글을 쓰기로 생각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첫 번째 두 가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쓸 내용을 떠올렸으니 글로 쓸 내용을 짜임새 있게 정리해야겠죠? 내용을 정리할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은 어떤지, 어떤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지 등을 짜임새 있게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 번째 주 가지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앞에서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씁니다. 앞에서 구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쓸 때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쓸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밝히고 읽는 사람을 생각하며 글의 내용과 쓰는 방법을 정하고 적절한 표현과 높임말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에게 나누려는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전하려는 마음을 자세히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못 쓰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세요. 다음은 네 번째 주 가지로 가서 우리 반 친구들이 겪은 일 중에 인상 깊었던 일을 정해서 학급 신문을 만드는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문 기사로 쓸 인상 깊은 일을 정해야겠죠? 인상 깊은 일이란 마음속에 오래 기억되거나 특별하게 기억되는 일이랍니다. 친구들과 함께 월별로 겪은 일을 떠올려 보고 그 중에 인상 깊은 일을 정한 다음 왜 인상 깊었는지도 까닭을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기사로 쓸 내용을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나누려는 마음은 무엇인지, 읽을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기사의 특징과 짜임을 생각하며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정리한 내용을 글로 쓰기입니다. 기사를 쓸 때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고 읽는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면 사실이나 전하려는 마음을 보다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각자가 쓴 기사는 주제별, 모든별 또는 월별, 계절별 등의 시기별로 모아서 학급 신문을 완성합니다. 이것으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노트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엔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파악하며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방법,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기 위한 준비 과정,
마음을 나누는 글쓰기,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내용으로 학급 신문을 만드는 과정까지 정리해 봤습니다.